자, 281페이지입니다. 그죠? 자, 표시에 관한 등기 하고 났습니다. 표시에 관한 등기. 자, 우리 등기부는 1부동산 1등기기록주의 원칙에 따라서 부동산 하나마다 등기기록 하나씩 만들어지죠. 이 등기기록이 표제부와 갑부와 을구로 나뉩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자, 1등기기록에는 표제부와 갑부와 을구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표시가 등기가 된다. 표시. 그래서 우리 등기법에서 표시에 관한 등기하고 나오면 기본적으로 부동산 표시, 그게 우선 떠오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표시라고 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표제부에 등기되는 표시가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등기가 되는 것이고, 갑부와 을구에서 이 표시에 관한 등기되는 것은 등기명의인 표시, 등기명의인 표시 하는 이름의 등기가 나옵니다. 해서 이 표시라는 이름을 가지는 등기는 딱 두 군데서 나와요. 부동산 표시 그리고 등기명의인 표시. 자, 등기명의인 표시는 등기부에 명의가 올라간 사람, 즉 부동산상의 권리자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다. 그죠? 해서 세 가지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그 세 가지가 등기명의인 표시라는 이름으로 등기가 되고, 그 다음 부동산 표시라고 해서 이 부동산 표시가 표제부라는 곳에 등기가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자, 해서 체크 포인트 해서 표제부에는 멸실 등기와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한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 멸실 등기도 기본적으로는 표시에 해당되는 등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제1절 총설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 있는데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공이 등기부와 대장의 이원화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우리나라는 이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대장 행정부에서 우리 소관청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리고 등기라고 하는 것을 등기소에서 별도로 다루고 있죠. 그래서 지적공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를 아주 기초화시켜서 그냥 가장 중요한 대장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대장과 등기부로 이원화가 되어서 공시하더라. 그리고 건축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물 대장과 건축물 등기부 해가지고 이원화돼서 공시하고 있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연역적인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왜 이 등기부와 대장으로 이원화를 하느냐? 일제시대 제도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 일본 사람들이 권리는 등기, 사실관계는 대장, 이래서 표시를 나눠서 했기 때문에 우리 해방되고 나서 그 제도를 그대로 받았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미 1960년대에 등기부와 대장으로 이원화를 하고 있으니까 인력과 시간이 이중으로 소모되더라라고 해서 일원화를 시켰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 백이민족의 은근과 끈기라는 거 알죠? 한 번 하면 물고 놓는다, 안 놓는다? 안 놓는단 말이에요. 일본은 탁 붙어서 한 방에 잡아떨이든지 한 방에 짓버리면 한국이에요. 우리는 잡아떨어지더라도 끝까지 꿈틀꿈틀하고 있죠? 은근과 끈기. 그래서 우리는 한 번에 잘 안 바꿉니다. 일관성에 관하여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좋은 제도는 아니다. 이게 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비용, 시간, 그 다음에 일치시키기 위한 계속적인 노력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뭐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이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282페이지 가보면 표제부의 등기사항에서 토지는 이런 거, 건물은 이런 거 돼 있는데 막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시험 다 끝나고 합격하고 나서 책 정리할 때 그때 혹시 안 본 것 중에 나중에 도움된 게 있을라나 하고 한번 볼 때 그때 한번 보시면 돼요. 도움될 거 없어요. 자, 283페이지 부동산 표시 변경 하고 나왔습니다. 자, 요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거 부동산 표시 변경. 자, 이 부동산 표시를 처음에 등기가 잘못됐다. 처음부터 잘못된 걸 고치는 것은 경정이라는 데 물어보시고, 처음에는 제대로 등기가 됐는데 나중에 토지가 분할이나 합병되면서 면적이 달라지더라. 또는 건축물 같은 경우에 정축이 되어서 층수가 달라지더라. 그런 게 부동산 표시로서 등기부에 등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이 등기할 때 이 등기의 기본적인 절차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자, 해서 이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할 때는 원칙. 자, 이 등기는 우리 등기 신청은 원칙 공동 신청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부동산 표시, 표제부 등기는 원칙 단독 신청하더라. 단독 신청. 이거는 상대방이 없어요. 요거는 이 법률 관계, 법률 행위라는 게 전제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단층 주택을 가졌는데
집이 좁아. 그래서 2층을 정축을 했어요. 그러면 2층을 그 2층 건물 가진 사람한테 사서 가져와서 접착제로 붙여놓은 거예요? 아니에요. 1층에다 연결시키면서 2층을 짓도록 내가 사람을 사고 설계사무소에 비용을 주고 설계를 따와가지고 그렇게 내가 정축을 한 거예요. 상대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2층을 사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소유자가 단독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표제부 등기는 어떤 경우에도 공동 신청은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는 있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슨 신청? 단독 신청한다. 그 다음에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는 원칙적으로 주 등기로 이루어지는데, 자, 이게 옛날에는 원칙적으로 이랬는데 지금은 only, 언제나 주 등기로 이루어집니다. 자, 해서 표제부의 등기는 언제나 주 등기로 이루어진다. 자, 그럼 우리 등기부를 보니까 1번 저당권 1억 빌려준 사람 A라는 사람이 있더라. 2번 저당권 또 1억 빌려주고 B라는 사람이 있더라. 3번 전세권 보증금 1억 걸고 전세금 1억 걸고 C라는 사람이 있더라. 자, 이렇게 등기가 쭉 을구 보니까 돼 있더라는 거예요. 자, 갑구는 소유권, 을구는 소유권을 제외한 권리들이 등기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이 A라는 사람은 돈을 못 받으면 경매로 넘길 수 있어요. 여러분 민법 지금 물권법 들어갔죠? 어디쯤 합니까? 지금 저당권 아직 갔어요, 안 갔어요? 아, 됐고. 소유권은 넘어갔죠? 전세권 혹시 배웠어요? 아, 맞겠습니다. 자, 나중에 문법에서 배울 거예요. 배울 건데. 자, 이 저당권이고 전세권이라는 권리. 우리 보통 전세라는 말은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민법을 공부를 해보면 내가 이때까지 전세하면서 생각했던 게 그게 전세가 아니고 임대차였구나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이 임차권이라는 권리하고 전세권이라는 권리는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세 산다, 전세 놨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임대차를 놓는 거예요. 임대차하고 임차를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배우시면 되고. 자, 이 저당권과 전세권은 물권으로서 굉장히 파워풀, 굉장히 강력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 저당권을 가진 A, B, 전세권 가진 C는 돈을 못 받거나 전세금 반환을 못 받으면 공통적으로 경매 신청권이 있어요. 그리고 그 경락대금, 지금은 매각대금이라고 부르는데 그 경락대금에서 남들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그 우선 변제권은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는 권리.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 저당권, 전세권 전부 우선 변제권 가지는데 선순위, 후순위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철저하게 등기된 순서 따라서 구분됩니다. 자, B가 제일 먼저 돈 빌려줬어요. 그런데 등기는 뒤에 돈 빌려준 A보다 늦게 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돈이 만약에 경매 대금이 1억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 B가 먼저 받아요? A가 먼저 받아요? A가 먼저 받아요. 먼저 돈 빌려줬다. 먼저 등기하기로 약속을 했거든. 아무 소용없어요. 등기부에 먼저 등기된 사람이 선순위 권리를 가진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상에 이루어지는 권리는 철저히 등기 선착순이에요. 철저히 등기 선착순입니다. 등기 먼저 된 사람이 앞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A라는 사람이 지금 현재 화명동 100번지 살았어요. 화명동 100번지 살다 보니까 너무 더워. 왜? 풀왔자잖아. 그래서 좀 시원한데 수정동, 무수자 있으면 시원할 거잖아. 그래서 수정동 100번지로 이사를 가버렸어. 그러면 A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등기된다고 그랬죠. 자, 그랬을 때 이 A의 주소가 바뀌게 되면서 화명동 100번지를 수정동 100번지로 바꿔야 돼요. 이때 화명동을 화이트로 싹 지우고 수정동하고 적으면 큰일 납니다. 한 번 등기부에 등기한 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자체를 수정하지 못하고 수정되어야 될 것은 별도로 그 아래쪽에 새로 등기를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항상 앞에 등기된 것은 그걸 남겨두고 바뀌더라도 앞에 게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걸 알 수 있도록 남겨두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밑에 3번 밑에 1번 저당권 뭐시기 저시기 변경해놓고 주소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수정동 100번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문제는 이 3번 밑에 이 번호를 적으면서 등기는 이루어지는데 이 번호 이름이 우리 등기부에서 순위번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위번호. 자, 갑구와 을구는 순위번호라고 되어 있고 갑구, 을구. 갑구와 을구는 권리를 등기하는 곳이죠. 표제부라고 하는 곳에서는 순위번호가 아니고 표시번호 이렇게 들어갑니다. 표시번호. 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갑구, 을구에 있는 이 번호가 그 권리의 순위를 나타내는 번호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경매로 넘어갔다. 제일 처음 1번 순위로 누가 돈 받아간다? A. 그 다음 2번 순위로 B. 3번 순위로 C. 누가 돈 먼저 빌려주고 약속 먼저 했냐? 아무 의미 없다고 그랬죠. 먼저 등기된 순서대로 객관적으로 등기부 기재된 권리 순서 그거대로 받아가는 거야. 자, 문제는 여기 A가 1번 순위자였는데 주소가 바뀌었어요. 그럼 주소가 바뀌었다라는 등기하면서 3번까지 있으니까 4번하고 들어가면 이사 가는 바람에 1번 순위에서 4번 순위로 내려앉아 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사를 가서 주소가 바뀌었다는 사실은 내가 가진 권리 순위하고 관계가 있어야 될 것 같다, 없어야 될 것 같다. 전혀 관계 무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 번호를 1번, 2번, 3번 하고 내려가다가 이어지는 4번을 붙이지 아니하고 이것은 원래 1번 순위를 유지한다. 1-1 이렇게 적어주는 이런 번호가 나옵니다. 자, 그때 여기 있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번호 하나를 독립해서 쓰면서 번호를 붙이는 이 등기를 주로 번호 붙이는 방식이다. 주등기 또는 독립된 번호를 붙였다. 독립등기 이런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1-1 이렇게 들어간 등기는 번호가 독립적으로 하나가 쓰인 게 아니고 번호가 부가적으로 더 기입됐죠. 그래서 부가적으로 더 기입되었다. 부기등기라고 부르더라고요. 부기등기. 자, 그런데 표제부 등기는 부기등기라는 게 전혀 필요가 없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나는 처음에 이 건물이 단층주택이었어요. 그러면 표제부 등기에 1번 단층주택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2층을 정축을 해서 2층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럼 1층이 2층으로 바뀌었다라고 밑에 다시 적어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2층으로 바뀌었다라는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1-2라고 들어올 이유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냥 2번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게 1번 순위로 이 건물은 단층으로 보고 1번 순위 끝나면 2번 순위로 2층으로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단층이었다가 지금은 2층이 된 거예요. 지금은 2층이 된 거고 옛날에는 단층이었다라는 시간적인 경과에 따른 변화를 나타내지 이거는 순위와 관계없다는 거야. 이 건물은 1번 순위로 단층. 단층이 우리 1층만 있는 걸 단층이라고 그래요. 법에서는 1층 이러면 가만히 있자 2층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니까 층이 하나만 있을 때는 그냥 단독으로 있다 단층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는 단층이었다가 지금은 2층이 된 거지. 이 건물은 첫 번째 순위로 단층으로 보고 두 번째 순위로 2층으로 본다. 이런 게 아니죠. 그래서 표제부 등기는 순위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순위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원래 있었던 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부기 등기라는 걸 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해서 표제부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로만 이루어집니다. 옛날에는 예외적으로 부기등기라는 예외가 딱 하나 있었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없어지고 지금은 무조건 무슨 등기? 주등기로만 합니다. 주등기. 자, 그 다음에 부동산 표시는 우리 지적법 할 때 배웠습니다. 토지 표시는 선등록 후 등기 원칙에 따라서 먼저 대장에 등록되고 후에 등기부에 등기된다 그죠? 자, 그때 등기부에 표시가 등기되기 위해서 대장의 표시를 뺏겨오는 거라고 그랬죠? 뺏겨오기 위해서 등기 촉탁이라는 걸 해준다. 뭐 그런 얘기도 예전에 했는데. 그래서 원칙적으로 표제부의 부동산 표시는 등기 신청하는 사람이 대장을 첨부해서 신청해라. 대장 첨부해서. 그래야 등기소에서는 대장에 있는 부동산 표시를 보고 뺏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됩니까? 자, 그럼 우리 지적소관청이 등기 촉탁을 합니다. 아직 좀 빠르지? 됐습니다. 그럼 됐고. 자, 일단 부동산 표시 변경, 표제부 등기 신청하는 사람은 원칙 뭐 첨부해라? 대장을 첨부해라. 그래야 등기소 등기관은 가만히 자리에 앉아서 서류 심사만 하고 끝냅니다. 이 서류 심사하면서 대장이 들어왔다. 대장하고 등기 보니까 이게 바뀌었구나. 대장 보고 그대로 뺏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등기부의 부동산 표시는 뭐 보고 뺏긴다? 대장 보고 뺏긴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이 뭐 첨부해서 신청해야 돼요? 대장 첨부해서 신청한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 표시, 표제부 등기는 원칙적으로 신청 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신청 의무. 자, 토지든 건물이든 변화가 있으면 1월 내에 신청하라. 1월 내에 신청하라. 라는 신청 의무가 부과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 별도의 벌칙은 없습니다. 벌칙은 없습니다.
자, 이거 얼마 전까지 토지만 벌칙이 없고 건물은 벌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도 벌칙을 없애버렸어요. 옛날에 10만 원 이하 하다가 50만 원 이하 과태료하고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과태료를 없애버렸습니다. 자, 우리 토지의 경우는 우리 지적 국정주의라고 해서 토지 표시는 국가가 정하죠. 맞죠? 그래서 우리 지적법상에서도 우리 토지 표시에 변동이 있을 때 토지 이동, 신규 등록부터 해서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까지 보통 60일 이내 또는 90일 이내 신청 의무 있다. 신청하지 않아도 일체 벌칙은 있다 없다? 없다. 그건 국가가 다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토지의 경우는 벌칙이 없었어요. 근데 건물만 벌칙을 뒀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토지든 건물이든 부동산 표시는 그거는 국가가 정하든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든 하는 거지 소유자가 정하는 게 아닌데 그거를 신청 안 했다 해서 벌칙 매기는 거 이거 이상하다 해서 건물도 이제 벌칙이 없어지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등기법이든 지적법이든 신청 의무 부과되는 거 신청하지 않았을 때 벌칙 있는 거 있다 없다? 없다. 신청 의무 위반해도 벌칙은 없다. 그렇게 이런 하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부동산 표시 또는 요 등기는 그냥 표제부 등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표제부에서 이루어지는 등기 중에 또 뭐가 있느냐? 멸실 등기라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단주 대신 하고 끝나더라. 단주 대신. 앞 대가리만 외웠다. 단주 대신. 결국 여러분한테 궁극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표제부 등기, 부동산 표시 등기 또는 멸실 등기라는 이름 나오면 단주 대신. 그것만 외워두시면 돼. 단독 신청. 주 등기로 하고 대장을 첨부하고 신청 의무이다. 라고 하는 거. 그 정도. 요 네 가지만 알면 표제부 등기에 관한 한 90% 이상은 거의 정답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주 대신. 그래서 283페이지 보시면 03 신청 저 밑에 양도로 1번 단독 신청 그런 말 나왔어요. 그 다음에 2번 직권에 의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직권에 의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아이고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공동 신청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284페이지 가보면 공사 첨부 정보에서 양도를 보면 뭐 나와요? 대장 원칙 대장 첨부 단주 대장 첨부 맞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 05 등기 실행해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하는 때는 표제부에 무슨 등기? 주 등기 단주 대신할 때 주 등기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06 합필 07 분합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토지가 분할, 쪼개집니다. 그럼 갑이 소유권을 가졌던 토지 한 필지가 두 필지로 쪼개졌어요. 그러면 그 두 필지는 소유자가 바뀝니까? 여전히 둘 다 갑입니까? 둘 다 소유권은 갑이죠. 원래 있었던 권리 변화될 것 전혀 없습니다. 뭐만 변화가 되느냐? 부동산 표시, 면적만 변화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지번이 하나 부여되고 표시만 바뀌지 권리는 바뀔 게 없죠. 그래서 분할, 합병 이런 것들은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에요. 전부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가 된다. 그래서 분할하든 합병하든 기본적으로 뭐 떠올리면 돼요? 단주 대신 하면 끝납니다. 쉽죠? 뭐 할 거 없다. 넘어갑니다. 자, 287페이지 가봅니다. 멸실 등기라고 하는 게 멸실 등기. 자, 멸실 등기는 중요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나왔다 하면 거의 여기서 나오니까 외워두셔야 되는데 자, 멸실 등기는 부동산이 멸실, 없어졌을 때 하는 등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1부동산, 1등기 기록인데 부동산 자체가 멸실, 없어지면 등기 기록도 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부동산, 1기록이니까 제로 부동산, 제로 기록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등기 기록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등기가 멸실 등기입니다. 자, 멸실 등기에서 중요한 것은 부동산이 일부만 멸실됐다. 일부는 남아있다. 멸실 등기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부가 남아있으니까 등기부 자체를 싹 없애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멸실 등기는 반드시 부동산이 그 양에 있어서 전부 멸실되었을 때 하는 등기입니다. 전부 멸실됐을 때. 만약에 CF 비교 참조 부동산이 일부 멸실됐어요. 이때는 부동산
변경 등기를 해야 된다. 변경 등기. 자, 면적이 줄었다. 3층 주택이었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오 한 마를 집어 던졌더니 3층만 다 부서졌더라. 그러면 이제 3층이 2층으로 바뀌었다라는 변경 등기하는 거지 멸실 등기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멸실 등기는 반드시 부동산의 얼마가 전부가 멸실됐을 때 그때 하는 느낌입니다. 그럼 부동산이 전부 멸실되었으니까 등기 기록은 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등기 기록을 없앤다라는 얘기를 폐쇄한다 이렇게 폐쇄하기 위해서 하는 뜻입니다. 우리 한번 등기부로 마련된 것은 영구 보존하도록 돼요. 영구 보존. 그래서 옛날에 종이로 된 등기부 시절에는 그 종이로 된 등기부 자체가 영구 보존돼야 되는데 보관 장소가 자꾸 필요해지겠죠. 그래서 보관 장소를 줄이기 위해서 실제로는 그 등기부 종이로 된 용지 자체는 딱 30년을 보존을 하고 30년이 지나면 마이크로 필름으로 찍어가지고 필름으로 영구 보존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등기부화된 것은 무슨 보존? 영구 보존. 그래서 폐쇄된 것은 불태워 없애버리는 거다. 폐쇄한 그대로 다시 보관되는 거다. 폐쇄한 그대로 다시 보관이 돼요. 그래서 폐쇄된 등기 기록도 우리가 열람하고 싶다 하면 보여줍니다. 이것도 공개는 돼요. 공개는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내 집 불타서 없어지면 옛날 내 집 아이고 옛날에 어땠는지 등기부 확인해 보고 싶다.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됩니다. 뭐 그렇다 해야 되게요. 등기 기록 폐쇄, 멸실 등기 이거 됩니다. 근데 너무 오래된 것은 자기들도 찾기가 어려워서 아마 어려울 거예요. 됐습니다. 자, 해서 열에 나오는데 이 멸실 등기는 그러면 그 신청 절차가 어떠냐? 그대로 단주 대신. 단은 뭐예요? 단독 신청. 언제나 주등기, 대장 첨부. 그리고 신청 의무 있다 없다? 있다. 자, 토지와 건물 몇 월 내? 1월 내에 신청하라. 신청하지 않아도 벌칙이 있다 없다? 없다. 똑같이 가는 거지 뭐. 다만 한 가지 예외적인 게 하나 있는데 거기 288페이지 가보시면 288페이지 자, 제1위의 공의 신청 절차에서 양도를 본 단독 신청 토지 또는 건물이 멸실되면 그 소유권 명의는 그 사실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된다. 지금 여기서 했던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양가로 2번 건물의 부존재 하는 말을 갔어요. 자,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더라.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더라. 자, 등기부가 만들어졌는데 가보니까 건물은 없어. 그러면 있다가 멸실된 게 아니고 등기부가 잘못 만들어져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랬을 때 그 등기부 당연히 부동산 없으니까 없애야 됩니다. 그런데 건물이 멸실한 게 아닐 수가 있어요. 그냥 건물이 없는데 등기부 만들어져 있어. 그런데 제로 부동산이니까 등기 기록도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등기부 없애야 되겠죠? 근데 등기 기록을 없애는 등기는 멸실 등기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멸실한 건물이 없지만 멸실 등기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이 멸실 등기는 1개월 이내 신청하는 게 아니고 지체 없이 이런 기간의 차이가 있더라. 그 차이 때문에 보는 거야. 우리 등기법에서 거의 기간에 대한 문제는 막 요게 거의 위주로 나옵니다. 지체 없이 해야 되더라. 그리고 지체 없이 안 했다 할지라도 별도로 벌칙은 있다 없다? 여전히 없다. 다만 그거 하나만. 자, 존재하던 건물이 멸실됐어요. 얼마 이내? 1월 이내. 근데 건물이 없는데 건물이 있다고 등기부만 만들어져 있더라. 그 등기부를 없애는 멸실 등기는 언제까지? 지체 없이. 그거만 하시면 돼. 그죠? 쉽잖아요. 뭐 할 거나 있나? 됐습니다. 자, 거기 289페이지 저 밑에 공호 등기 실행 해가지고 등기 실행.
양가를 1번 등기관이 멸실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 기록 중 표제부에 멸실의 뜻과 그 원인을 기록하고 나왔습니다. 어디에? 표제부에. 그래서 멸실 등기는 무엇의 등기다? 표제부 등기다. 표제부 등기니까 표제부 등기는 아까 우리 했어요. 단주 대신. 그러니까 그것도 단주 대신이다. 단주 대신. 그리고 표제부의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한 후 그 등기 기록은 어떻게 한다? 폐쇄. 등기 기록 없애더라. 이 폐쇄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등기를 멸실 등기라고 부릅니다. 됐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그냥 실실 한번 보시면 돼요. 자, 넘어가서 293페이지 권리에 관한 등기 하고 나왔습니다. 아주 중요한 파트가 이제 나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하는 거의 뭐 매년 나오는 아주 중요한 등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 293페이지 밑에 체크 포인트 뭐 볼 필요 없다. 대충 읽어보면 막 다 해라, 다 해라. 그죠? 하나만 하는 얘기입니다. 밑에 제1절 통칙 등기사항 해가지고 우짜도짜고 하는 게 나왔어요. 우짜도짜고. 자, 양걸 본 등기사항에서 동그라미 1, 2, 3, 4, 5 나왔죠? 그것이 우리 어디서 배웠던 거냐? 지적법 부동산 종합공부에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통령령 따라가 보면 부동산 등기법 48조가 정하는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부동산 종합공부에 등록해야 된다. 부동산 종합공부. 그때 나오는 그 48조가 바로 요겁니다. 해서 뭐 요러 하는데 외울 필요 없다. 외울 필요 없다. 외울 필요 없고 그냥 부동산 권리에 관한 거. 아, 지적부에 있었던 게 요거 얘기하는구나. 끝. 앞면 익혔으면 됐어요. 끝.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넘어간다. 지금 뭐 한 겁니까? 부동산 종합공부 복습 잠깐 한 거예요. 정신없다. 넘어갑니다. 자, 중요한 건 294페이지예요. 그러면 아하, 지금 했던 얘기 별 볼 일 없구나.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중요하구나. 됐죠? 자, 제2절 소유권에 관한 등기 절차라고 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하는 게 나옵니다. 자, 중요합니다. 그냥 중요한 게 아니고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우리 등기법에서 뭐 거의 매년 안 빠지고 이거는 막 거의 나와요. 매년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거의 나옵니다. 거의 나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안 나왔다. 이야, 올해 시험 참 좀 희한하네. 보존 등기 안 나왔네. 할 정도로 자주 나옵니다. 보존 등기. 자, 보존이라는 이름은 이 소유권에만 붙입니다. 그리고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소유권을 승계 취득, 남으로부터 넘겨받은 사람은 소유권 이전 등기래요. 그럼 전세권, 저당권을 남으로부터 넘겨받은 사람도 전세권, 저당권 이전 등기 하겠죠. 그런데 전세권, 저당권 내가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전세권을 내가 처음 가졌어요. 그때는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설정 등기라고 해서 설정이라는 이름으로 등기를 합니다. 근데 소유권만큼은 이 소유권 내가 처음 가졌어요. 즉 건물을 신축했거나 또는 바다를 매립한 사람이 냅니다. 그럼 내가 원시 취득자죠. 그때는 보존이라는 이름으로 등기를 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이 보존이라는 이름은 오로지 소유권에만 씁니다. 다른 권리는 처음 생기면 무슨 등기? 설정이라는 이름으로 등기합니다.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하든 그냥 보존 등기하든 당연히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그런데 그냥 설정 등기했다. 그러면 미쳤나? 무슨 설정 등기했는데?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되죠.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이 소유권 보존 등기는 소유권을 무슨 취득한 사람? 원시 취득. 처음 가진 사람이 하는 등기야. 처음 취득. 그러면 이전에는 부동산 자체가 없었어요. 부동산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보존 등기함으로써 등기부가 처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등기부를 처음으로 개설, 만들어내는 등기가 보존 등기예요. 그럼 등기부는 언제 만들어지더라? 보존 등기함으로써 만들어지더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보존 등기를 해야 원칙, 뭐가 만들어진다? 등기부가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등기부가 만들어져요. 자, 그 다음에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있다, 없다? 없다. 법률에 한 상대방이 없죠. 그래서 보존 등기는 원칙적으로 단독 신청합니다. 단독 신청해요.
이런 것들은 다 외워야 되는데 우리 앞에 등기 신청은 원칙, 공동 신청이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한다고 했는데 그 단독 신청하는 예외를 기본적으로 6가지는 외워두다. 판수, 보상, 표 하는 거 했죠? 했어요. 거기 표 아까 했습니다. 부동산, 표시, 그 다음에 아직 안 했지만 등기명인, 표시, 단독 신청이에요. 그 다음에 판수, 보할 때 보가 뭐예요? 보존 등기, 단독 신청. 이게 이미 우리 앞에서 콩나물 대가리 하면서 했던 겁니다.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단독 신청합니다. 그 다음에 이 보존 등기는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과 행하는 법률 행위 같은 거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상대방과 행하는 이 법률 행위를 우리 이 등기부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등기 원인이라고 부릅니다. 등기 원인. 자, 이 부동산이 갑거였어요. 근데 갑이 을한테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고 얘기하면서 등기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갑이 을에게 이전해 주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갑이 을을 너무나 어여삐 보고 아이고 공짜로 주고 있습니다. 그 공짜로 준다를 민법에서 뭐라고 해요? 정여라는 계약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 내가 이 집을 을한테 주는 대신에 을이 가진 시골에 임야를 받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집하고 임야하고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둘 사이에 무슨 계약이 있었다? 교환 계약이 있었다는 거야. 또는 아이고 내가 돈 받았으니까 넘겨주죠. 이 값어치만큼 돈을 받았거든요. 그거는 매매라는 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리가 변동되는 원인에는 원칙적으로 뭐가 있더라? 법률 행위가 거기 있더라. 맞죠? 그 법률 행위, 이것을 등기하게 된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등기 원인. 이해되죠? 자, 그런데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이 있다 없다? 없어요. 집 저거 내가 지었거든요. 땅 저거 내가 장비, 인부, 돈 주고 사서 매립을 시켰거든요. 법률 행위, 내가 저거 샀어요? 공짜로 받았어요? 아니야. 내가 만든 사람이야.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의 법률 행위 있다 없다? 없다. 그 물건 자체에 대한 법률 행위는 없단 말이야. 맞죠? 자, 바다를 매립하기 위해서 인부하고 계약을 했다면 그거는 노무와 관련된 도급 계약을 한 거지 부동산 자체에 대한 계약이 아니야. 이 부동산 자체를 남으로부터 취득한 거 이다 아니다? 아니다 말이야. 그러니까 그 부동산에 대해서 이루어진 등기 원인으로서 이 법률 행위 있다 없다? 없단 말이야. 그러므로 등기 원인이 없어요. 자, 등기 원인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 우리 등기 신청서를 적을 때 신청서에는 등기 원인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신청서에는 등기 원인을 적어야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한다. 원인이 뭡니까? 매매입니다. 라고 딱 적어야 돼요. 안 적으면 등기 신청 각하됩니다. 이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해서 반드시 적어야 되는 사항인데 필요적 기재사항이 뭔가는 알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건 우리 시험에 거의 안 나온다 그래서 그 법무사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는 알아둬야 되고 또 이 신청서에 적히는 어떤 사항에 대해서 우리 등기법 전체에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오는 것이 한 두세 군데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것만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이 없으므로 신청서에 등기 원인 적는다 안 적는다? 안 적는다. 그리고 등기 원인과 함께 등기 원인 일자라는 것도 기재를 해야 되는데 보존 등기는 이거 기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요거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보존 등기가 아닌 다른 등기에서는 이거 안 적으면 등기 신청 각하됩니다. 그러나 보존 등기는 이거 안 적었어도 등기 신청 각하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거는 안 적은 거예요. 적을 게 없는 거예요. 적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기재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거기 때문에 이 신청서 기재사항이지만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도 제법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돼요. 어려울 거 없죠? 없어요. 자, 해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보존 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보존 등기는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느냐? 안 된다. 보존 등기는 법이 정한 자만 신청할 수 있다라고 법이 딱 한정을 합니다. 해서 기본적으로 토지, 건물 공통적으로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3사람, 그리고 건물은 별도로 1사람 더 해가지고 자, 토지는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사람 3사람, 건물은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사람 4사람을 딱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하고 보존 등기 누가 신청할 수 있느냐라는 지금 배울 파트,
그리고 마지막에 아주 조금 한 번씩 자주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거하고 세 파트만 공부하시면 보존 등기는 끝나게 되고 거기서 매 돌아가면서 시험 문제가 거의 매년 한 문제씩은 나옵니다. 중요하죠? 자, 보존 등기는 누가 신청할 수 있느냐? 보존 등기 신청이. 자, 이 보존 등기 신청인으로서 토지는 몇 사람? 세 사람. 건물은 몇 사람? 네 사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토지 건물 세 사람은 공통적인 사람이더라. 공통적인 사람. 자, 그래서 건물과 토지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공통적인 세 사람 누가 있느냐? 첫 번째, 자, 대장에 의해서 자신이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자. 자, 아까 보존 등기는 누가 신청한다? 원시 취득자. 원시 취득자는 몇 번째 취득자? 최초 취득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자. 자, 우리 선등록, 후등기라고 그랬죠? 선등록, 후등기. 그래서 먼저 대장에 등록되고 후에 등기되더라. 그러면 등기소에서 자, 없던 건물이 새로 생겼어요. 그런데 나는 그 건물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서 그 건물 내가 지었는데 나는 모르는 건물이야.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내가 지었거든요. 내 명의로 보존 등기해주세요. 라고 신청하더라. 그럼 등기관으로서는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맞죠? 당신이 진짜 그 건물 지은 소유자 맞나? 확인이 되어야 등기해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신청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 등기되기 전에 먼저 대장에 선등록, 후등기 먼저 등록돼 있죠. 그리고 우리 지적법 배울 때 신규 등록, 처음으로 등록되는 토지의 소유자는 아직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등기부 소유자를 베껴오지 못하고 소관청이 직접 조사 결정한다. 기억납니까? 그럼 소관청, 시장, 군수, 구청장이 소유자를 직접 조사해서 결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유자는 그 대장을 들고 등기소 와서 보세요. 구청장이, 시장이 나를 소유자로 인정해준 서류가 여기 있잖아요. 내 소유자 맞죠? 내 명의로 등기해주세요. 하고 소유권을 증명하면서 등기 신청해야 된다. 그냥 신청하면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에 의해서 선등록이니까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가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아무나 신청 못한다. 자, 그리고 이 최초 소유자로 등록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이 최초 소유자로 등록돼 있으면서 등기 신청하러 오다가 등기소 문지방에 발 탁 걸려서 자빠졌는데 돌아가셨어. 등기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 그러면 그 사람의 상속인이 있겠죠. 자, 그러면 상속인이 보존 등기를 하기는 해야 될 텐데 피상속인, 원래 최초 소유자 사망했으니까 자, 돌아가신 분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할 것이냐, 이미 돌아가신 분 명의로 등기하는 게 뭔 의미 있냐, 상속인인 권리를 넘겨받은 자기 명의로 바로 보존 등기하면 될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우리 등기법은 굳이 사망자 명의로 등기하고 상속인 명의로 다시 이전 등기하고 굳이 두 번씩 등기할 필요 있냐? 없다. 바로 상속받은 자 명의로 무슨 등기를? 보존 등기하면 된다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 그 자의 상속인도 바로 무슨 등기 신청할 수 있다? 보존 등기. 바로 자기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상속은 특정 승계, 포괄 승계. 포괄 승계. 그래서 거의 상속인 이외에도 그 밖의 포괄 승계인도 바로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 그 밖의 포괄 승계로서 여러분 배운 합병도 있고 포괄 유정도 있고 그렇죠? 이런 거. 그리고 우리 등기법은 법인이 분할되기 전, 분할 전 법인이 소멸하는 법인의 분할하는 것도 여기 넣어두고 있는데 그거는 너무 어렵고 우리 상법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모르셔도 됩니다. 이 정도까지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떤 문제가 몇 번이나 나왔느냐. 자, 갑이 최초 소유자로 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인데 갑이 사망한 경우 그의 상속인 을은 피상속인인 갑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한 후 상속인인 을의 명의로 이전 등기하여야 한다. 이런 질문 몇 번 만들어냈어요. 맞다, 틀렸다.
틀렸죠? 그런 지문이 몇 번이나 나왔습니다. 바로 상속인 명의로 보존득기 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최초 소유자라고 했는데 이 최초 소유자에는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예외. 즉 최초 소유자가 아니지만 보존득기 신청할 수 있는 자. 자, 지적공부했습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부동산은 토지입니까? 건물입니까? 토지죠, 토지. 그래서 지적공부사항하고 나왔으니까 대상부동산은 반드시 토지여야 된다. 건물은 해당 안 됩니다. 자, 그때 그 토지의 앞소유자, 최초 소유자가 누구여야 돼요? 대한민국이 된다. 그 대한민국으로부터 이전 등록받은 자는 이전 받았으니까 원래는 이전 등기를 해야 되지만 특별히 무슨 등기 하면 된다? 보존 등기 하면 된다. 이거는 이제 국가를 편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국가가 자기 소유 토지를 불하를 했는데 그걸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면 촉탁하든지 신청하든지 국가가 다시 절차에 나서야 되죠? 맞죠? 국가 하는 일 바쁜데 굳이 이런 것까지 일일이 하게 만들 필요 없고, 그리고 앞소유자가 국가일 때 국가로부터 넘겨받았다라는 것은 이 관공서의 증명으로 증명이 가능하죠. 그래서 눈으로 빤히 보이는 확실한 사항을 굳이 막 국가 귀찮게 이전 넣기 하지 말고 국가 편하게 막 네가 보존 넣기 해버려라 혼자서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 국가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 원래 이전 등록 받은 자는 이전 등기해야지 보존 등기 못합니다. 대장상 이전 받았다는 얘기는 원시 취득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말이에요. 원시 취득자 아니죠.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전 등기하는 거지 보존 등기를 못해요. 다만 예외. 자, 첫 번째 예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토지 또는 건물 중 뭐여야 된다? 토지, 지적공부상. 그리고 앞소유자가 아무나 된다? 국가여야 된다? 국가여야 된다. 라는 두 가지 요건이 갖춰졌을 때만 보존 등기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 건축물은 안 됩니다. 건축물 대장상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 받은 자는 보존 등기 할 수 있다. 이전 등기 해야 된다. 그건 이전 등기 해야 돼. 토지만 해당된다. 토지만. 그게 이제 시험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나온다. 이제 특별히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판결로 소유권 증명하는 자. 물론 이 판결은 무조건 확정 판결입니다. 자, 우리 저번 주에 우리 등기법상 판결에 의해 등기한다 하면 무조건 그 판결은 확정된 판결이어야 된다. 확정 안 된 판결을 가지고는 때려 죽여도 등기해주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죠? 자, 저번에 했던 얘기. 확정 판결은 아니지만 이 판결에 의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이라면 어쩌고 저쩌고 등기가 가능하다. 맞다, 틀렸다? 틀렸다 그랬죠? 무조건 확정된 판결 아니면 때려 죽여도 등기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등기법상 나오는 판결에 의해 등기한다면 무조건 무슨 판결? 확정된 판결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 확정된 판결은 아니라 할지라도 확정 판결과 효력이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서라는 이름의 서류라면 가능하다고 그랬죠? 기억납니까? 조서. 화해조서, 인락조서, 조정조서, 재소전, 화해조서 이런 식으로 조서라는 이름의 서류는 확정 판결과 효력이 같다면 판결이 아닌 것이지만 등기 가능하다. 왜? 효력이 같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여기 확정 판결은 이행 판결, 형성 판결, 확인 판결. 이거 기억납니까? 이거 들었던 기억나요? 우리 판결의 형태가 이렇게 나뉩니다. 자, 이행 판결, 갑오늘에게 이전 등기를 이행하라. 그게 이행 판결이라고 그랬어요. 맞죠?
이 부동산 왼쪽은 갑의 것으로 오른쪽은 을의 것으로 분할한다. 이게 공유물 분할 판결 같은 것은 그 판결로 인해서 법률관계가 만들어진다 해서 형성 판결. 확인 판결은 우리 등급에서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법률관계가 존재한다, 부존재한다. 너 저 사람한테 채무, 10억의 채무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뭐 이렇게 채권, 채무관계, 법률관계, 존재, 부존재를 확인해주는 판결이 확인 판결입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자, 우리 예전에 판결 받으면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우리 단독 신청할 수 있는 예외 판수 보상 표표할 때 판이 판결이었어. 맞죠? 그럴 때 그 판결은 당연히 확정 판결이어야 단독 신청 가능한데 이 판결 형태가 다시 이렇게 세 개로 나뉘더라는 거야. 여기서 단독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의 원칙 무슨 판결? 이행 판결. 이행 판결 받은 자는 성소한 등기 권리자나 성소한 등기 의무자 단독 신청 가능. 패소한 자 단독 신청 불가능. 그랬습니다. 그런데 형성 판결 중 공유물 분할 판결도 단독 신청 가능한데 이 공유물 분할 판결은 성소한 자도 가능하고 패소한 자도 단독 신청 가능하다. 자, 복습을 했습니다. 기억 안 난다? 와, 나중에 가서 한번 찾아봐야지. 라고 옆에다가 연필로 살짝 적어 놓으세요. 찾아봐야지 하고 딴 거 들으면 다 까먹어버리죠? 미치겠다, 그죠? 자, 한 번만에 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한 번만에 택도 없다. 한 10번 보면 되려나? 택도 없는 소리 한다. 100번 보면 되려나? 뭐 천재가 100번 보고 다 알구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열심히 보다가 자주 나오는 거 머릿속에 한 45% 정도 넣어가면 그러면 60점은 찍어서 겐또 때려서 연필 굴려서 머리 집어가서 한 15점 맞아주거든. 그래서 60점에서 합격하는 거야. 맞죠? 60점 합격 점수 나오는 분은 내가 60점만큼 아는 거 이다 아니다.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 그죠? 겐또가 10점에서 15점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많이 알아봤자 50점 이 실력 정도 가지고 합격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합격이 의외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한 40점까지 내가 시험 쳤다면 40%는 내가 맞춰내. 그 정도 실력 쌓을 때까지가 굉장히 힘든 거야. 그 다음부터는 사실 한 10점 더 올리는 거는 자주 나오면서 내가 놓쳤던 거. 그거 다시 반복하면서 그것만 해줘도 10점은 그냥 실적 올라가. 그리고 나머지는 뭐로? 공포의 겐또. 그죠? 공포의 겐또. 왔다 갔다 하기엔 또 한 줄로 미는 겐또. 한 줄로 미는 겐또. 그거 하면 그냥 합격하는 거야. 합격은 의외로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해가지고 뭐 100점 맞아야지. 100점 맞는 사람 없다? 100점 맞는 사람 없어요. 100점 맞는 사람 없어요. 옛날에 우리 15회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0.7% 합격시켜줬던 시험이에요. 그 당시에 희한하게 현직 변호사들도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하기 위해서 남들한테는 아무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 주소지를 옮겨가면서까지 왜냐하면 같은 주소지에 얼굴 보면 창피하고 쪽팔리니까 옮겨가지고 시험을 많이 응시했어요. 그때 0.7% 합격할 때 많은 현직 변호사들이 제가 아는 현직 변호사 중에 시험 응시한 중에 붙으나 하나도 없다. 다 떨어졌다. 그때. 그래서 야 그래도 민법은 100점 맞았지? 그렇다. 쪽팔려서 말 못한다. 묻지마라 그런 거. 실제로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 법시험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법고시 같으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려운 시험이잖아. 사법고시는 우리나라에 지금 없어졌지만, 공무원을 뽑는 시험이라면 뭐 법원직 공무원도 공무원이니까 가장 높은 직급을 뽑는 시험이에요. 행정고시는 5급을 뽑잖아. 사법고시는 3급을 뽑는 시험이란 말이야. 이 법관으로 임명이 되면 3급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사법고시가 가장 최고의 시험이라는 얘기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사시만국병 사법고시 치느라고 공대생, 미대생까지 사법고시 공부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왜? 시험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직급의 시험이니까. 행정고시는 5급이에요. 사법고시는 3급 시험이다 말이에요. 판사 3급, 검사 4급 이런 직업을 받고 바로 임용되고 발령이 돼버린다. 얼마나 그게 높아요. 5급 행정고시 패스해서 사무관으로 시작해갖고 3급 달려면 한 20년 걸린단 말이에요. 그거를 시험 한 방에 올라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만국론이 나왔잖아. 그 시험 내는 사람이 현직 판검사하고 대학 교수들 들어가서 문제를 낸다고. 내는데도
복수 정답이 나와. 그렇게까지 해도. 이 법이라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됐죠? 한 방에 다 한다. 택동세리 하지 말고 그냥 60점 맞기 위해서 50점을 획득하자. 그러면 60점만 나온다. 일단 반만 맞추자. 양을 줄이고 자주 나오는 거 중심으로 하고. 우리는 학문하는 게 아니잖아. 시험을 준비하니까 머릿속에 생각 잘 굴려가지고 공부량, 공부방법, 무엇을 목표로 할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 법 공부하는 대학생들 찾아가서 뭐 하면 이해하셔야지 처음부터 쫙. 그거는 학문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 단독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은 이행 판결과 형성 판결 중 공유물 분할 판결이었어요. 그런데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은 다 된다. 다 된다. 이행 판결이든 형성 판결이든 확인 판결이든 어떤 판결이든지 간에 확정 판결이기만 하면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그냥 외웁니다. 자, 요 얘기 알아둡니다. 보존 등기 말소 판결에 의해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이거 무슨 얘기인가 싶은데 이게 거두절미, 앞에 대가리 자르고 꼬리 자르고 해서 내용이 확 줄어서 이런데 실제로 이렇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자, 무슨 얘기인지 설명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듣는 거예요. 이거 적어서 외워봐야 금방 까먹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까. 자, 갑이 신축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동산은 갑의 명의로 보존등기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엉뚱하게 A 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A 명의의 이 등기는 진정한 등기다, 잘못된 등기다. 잘못된 등기야. 이렇게 잘못된 등기는 당연히 말소가 돼야 됩니다. 갑 명의로 보존등기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갑이 A를 향해서 말소하라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랬더니 A가 그리는 못하겠다. 왜? 원래 사기꾼들 한 얘기가 그렇죠. 오히려 막 적반하장 나옵니다. 내가 이 등기하기 위해서 서류를 많이 위조를 해야 됐었는데 위조 전문가에게 준 돈만 해도 얼마인 줄 아나? 네가 내보고 공짜로 말소해라. 네가 사람가? 내가 그만한 돈을 사기꾼도 그리 나온단 말이야. 들으면 뭔가 그럴듯하게 오히려 내가 잘못한 것처럼 지가 선의의 피해자인 것처럼 그게 사기꾼들이야. 사기꾼들한테 대놓고 당하게 돼 있습니다. 사기, 현직 법관도, 현직 검사도 사기를 당해요. 그렇다니까. 그리고 사기꾼들 알아. 법관이 쪽팔려서 사기당했다고 고소 못할 거다. 알고 달라든다 말이야. 쪽팔려서 얘기도 못해. 알고 있는 게 있는 것 같다. 있지. 자, 해서 이런 거 하면 지가 왜 이렇게 큰 소리 친다. 내 비용은 어쩌고. 사람이 그럴 수 있나. 그 비용에다가 내가 이거 한다고 수고했으니까 그 도시 근로자 일당 쳐가지고 일당도 좀 주고 해야 내가 나가지. 아이고 참네. 말소소송, 그리는 못하겠다. 말소소송, 이 소송비 물더라도 소송 제기하는 거예요, 그죠? 변호사비 니 내야 돼. 아이고 내기는 뭐네, 돈 있는가 찾아가봐라. 이러고 나중에 이제 분답. 말소소송했습니다. 그래서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법원은 무슨 판결을 내렸겠어요? A는 A의 보존등기를 뭐하라? 말소하라. 이 보존등기 말소하라는 판결이 나왔죠? 그런데 이 말소하라는 판결문에는 이 판결은 한쪽 입장만 듣는 게 아니에요. 양쪽이 모두 자기 주장을 하고 양쪽 주장을 다 듣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이 사법체계가 변론주의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든 당한 사람이든 법정에 나와서 자기 주장을 해요. 그 주장을 함으로써 입증을 하게 되고 입증해서 입증한 사람이 이기고 입증 못한 사람이 지는 단순한 책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 해서 두 사람 얘기를 같이 듣고 법원이 판단했어요. 그리고 법원은 판단을 내립니다. 이 부동산은 갑이 신축한 것임이 명확하고 A의 보존등기는 아무런 법률 관계없이 된 허위의 등기임이 명백하므로 A는 A의 보존등기를 말소하라. 그러면 그 판결 내용문 중에 이 부동산의 신축자, 소유자는 누구다? 갑이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러면 그 판결문은
갑이 소유권자임을 뭐하는 증명하는 판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결문 들고 오면 보존 등기 말소하라는 판결. 이 앞에 뭐가 숨어 있어요? 허위의 소유자 명의로 되어 있는 보존 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에 의해서 진정한 권리자의 명의로 보존 등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거두절미하고 그냥 이대로도 나옵니다. 보존 등기 말소 판결에 의해서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보면 무슨 얘기야 이거? 이리 되는데 그런 얘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용으로 소유권 취득하는 자. 자, 수용은 우리 민법 187조가 얘기하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 민법 187조 상속, 공용, 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는 등기 없이도 권리를 취득한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죠? 거기서 공용, 징수, 공공의 용도로 쓰기 위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징수 뺏어버리는 것. 대표적인 게 토지 수용 같은 수용입니다. 그래서 수용은 공용, 징수이기 때문에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데, 자, 수용은 징수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뺏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넘겨받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이라는 용어는 여러분 다 배웠죠? 이때 승계 취득의 승계는 어떤 것을 승계라고 하느냐? 의사에 의해서 승계, 넘겨받는 거. 의사의 합치가 있어서 넘겨받는 거. 그게 승계입니다. 그러면 나한테 넘겨주는 사람이 내가 돈 받았으니까 물건값 받았으니까 이 물건 너한테 줄게 가져가. 자, 내가 너한테 저 부동산 받았으니까 약속에 따라 내 거 이거 줄게 가져가. 이렇게 의사에 의한 승계가 이루어져야 그게 승계 취득입니다. 그런데 수용은 넘겨주고 받는 겁니까? 뺏어버리는 겁니까? 뺏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도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웃자라는 얘기입니까? 웃자기는 일나 나가. 그럼 웃자는데 보상금 줄 테니까 나가. 보상금 얼마 줄 건데? 달라들지 말고 나가. 와, 그러면 조금 협의 한번 볼까? 그리 많이 달라고? 안 돼. 나가. 못 나간다. 드러내. 와. 중리, 산이, 빨간띠. 그리고 싸우다가 들려나간다. 사지 하나씩 잡혀가지고. 맞죠? 쫓아내버린다. 그래서 넘겨받는 과정이 아니고 쫓아내고 내가 그냥 가지는 이 수용은 원시 취득의 법적 효력을 가져요. 수용은 승계이다 아니다? 아니야. 승계가 아니면 원시다. 그래서 수용은 그 법적 효과가 원시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보존 등기 한다, 이전 등기 한다. 보존 등기 하는 거예요, 보존 등기. 그런데 나중에 뒤에 가보면 자, 등기된 부동산을 수용하면 이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무슨 부동산을 수용했을 때? 미등기 부동산 수용했을 때 보존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요 등기된 부동산을 수용하는 절차는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오늘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그때 가서 보시면 돼요. 그럼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 취득한 자는 무슨 등기하면 된다? 보존 등기하면 된다. 그대로 오시면 되고, 다만 수용되는 부동산이 등기된 거 수용됐다, 미등기된 거 수용됐다 하고 구분하고 나오면 구분한 대로 문제를 풀으시면 돼요. 또는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에 이런 문제 나오면 대상 부동산은 당연히 무슨 부동산임을 전제로 한다? 등기된 부동산임을 전제로 해요. 그렇게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그것까지 알 필요 없고 그냥 외우세요. 등기된 부동산 수용했다, 이전 등기한다. 미등기 부동산 수용했다, 보존 등기한다. 그렇게. 자, 하고 그렇게 나왔고, 지금 이 세 사람이 여기 나오는 토지, 건물 공통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세 사람들입니다. 이 1, 2, 3번에 해당하는 사람은 토지 보존 등기, 건물 보존 등기 모두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건물은 한 사람 더 있죠? 그 한 사람만 더 보고 잠깐 쉬겠습니다. 첫 시간 너무 오래 하면 안 되는데.
자, 건물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자로서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의 확인으로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이 사람도 건물 보존 등기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토지는 지적 국정주의라고 해서 국가가 모든 것을 알아서 하도록 되어 있었죠. 그런데 건축물 같은 경우는 국가가 아니고 시군구에서 나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에 대해서는 국가의 확인을 받는 게 아니고 누구 확인? 지방자치단체장의 확인을 받으면 보존 등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보존 등기. 그래서 이 사람 특별자치도지사. 자, 우리 제주 특별자치도라고 하는 이 특별자치도, 지금 우리나라의 특별자치도 제주도가 지금 특별자치도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 제주도에 가면 제주시와 서귀포시라는 시가 있죠. 이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은 선거로 뽑히지 않아요. 지금 도지사가 지명을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사람밖에 없어. 누구? 도지사. 그래서 도지사야. 특별자치도지사. 그러나 우리 경상남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나올 필요가 없어요. 왜? 부산시에도 시장 나올 필요 없어. 누가 있으니까? 구청장들이 있으니까. 김해시는 누가 나와요? 시장이 있으니까. 맞죠? 시장이 있으니까. 함안군에는 함안 군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 다이렉트로 막다리는 그 사람의 확인을 받아오면 부동산 중 무엇의 보존등기? 건물의 보존등기는 가능해요. 만약 토지라면 누구하고 확인을 받아야 했어요? 국가하고 확인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자, 판결 받으면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죠. 그런데 대장 가지고 소유권 증명하면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죠. 그런데 대장은 만들어졌어. 대장은 만들어져 있는데 대장에 보니까 소유자란이 공란으로 비었더라. 그러면 대장 들고 와도 소유자란이 비어 있어서 내가 소유자라는 거 증명돼요? 안 돼? 안 돼요. 또는 소유자란에 뭔가 기재는 돼 있는데 이름은 내 이름인데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한 글자씩 틀려. 그러면 그건 내다, 내 아니다. 내 아니다. 보존등기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그때는 대장 들고 보존등기가 불가능해졌단 말이에요. 그때는 판결 받아와야 돼. 그때 판결 받아야 되는데 이 판결은 누구를 상대로 판결 받아야 되느냐? 누구를 상대로? 자, 여러분이 양 선생한테 돈 빌려줬어요. 근데 양 선생이 돈 안 갖고 이 추운 겨울날 런닝을 훌떡 까더라. 뭐 하더라? 뱉잖아. 그럼 여러분이 야, 매주마다 얼굴 보는데 사람이 양심이 아니고 마음이 약해서 차마 양 선생 배를 째기가 뭐해? 그래서 길 가다가 롯데마트에 처음 나온 사람 딱 붙잡고 딱 잡아뜨려 놓고 네가 돈 갚아! 하고 소송 냈다. 됩니까? 안 돼. 소송은 상대방이 특정, 명확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자, 이 경우 이 판결은 누구를 상대로 소송 걸어서 판결 받아야 될 거냐. 요 문제가 나오더라는 거야. 자, 이때 토지는 국가를 상대로 판결을 받아야 된다. 건물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여기 구청장도 역시 자치구청장이 된다. 요 사람 상대로 판결 받아야 돼요. 자, 이 얘기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토지는 지적 국정주의에 따라서 토지 표시는 국가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다. 그죠? 맞죠? 그럼 지적공부 관리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토지 표시 등록하는 지적공부도 국가가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적공부 내용이 잘못되어 있더라. 그래서 내 명의로 보존등기 안 되더라. 그러면 지적공부 관리하는 관청 누구 나와? 국가 나와! 하고 소송 제기해서 내가 소유자 맞지? 확인해! 하고 국가 상대로 소송 제기하고 판결받는 거야. 근데 건축물 대장에 내 이름이 삐딱하게 잘못 들어갔어. 그러면 건축물 대장은 국가가 관리한다, 아까 시군구가 관리한다. 지방자치단체 시군구가 관리한단 말이야. 그때는 시군구 청장 나와! 하고 다투는 거다 이 말이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건물 보존등기 신청하는 사람도 판결의 상대방이었던 건물에 대해서 관리권한을 가진 누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한테 가서 이 건물 내 거 맞다고 확인서 하나 써주셔. 됩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써준 사실 확인서 가지고 보존등기 신청. 자,
토지는 누구 상대? 국가 상대. 건물은 누구 상대? 특자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상대. 그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대장의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 또는 건축물 대장상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받은 자. 보존 등기 가능하다? 틀렸다. 건축물 대장 아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적공구 토지에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자, 대장상 소유자가 특정 곤란할 때는 토지든 건물이든 국가 상대로 판결받으면 보존 등기 가능하다. 틀렸죠? 건물은 국가 상대로 하는 게 아니야. 건물은 특자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상대로 하는 거야. 맞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토지나 건물의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맞다, 틀렸다? 틀렸다. 이거는 건물만 가능하다. 특자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나오면 건물 나와야 돼. 토지 나오면 안 돼. 됐습니다. 10분 쉬었다 하시죠.